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오늘은 29기 결혼 커플의 주인공 영철에 대해서 리뷰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입체적이고 다면적이죠.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대부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 속 빌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상 출연자들 역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때로는 희생적이고 너무 순진하기도 너무 영악하기도 한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번 29기 영철은 확실히 더욱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준 출연자로 기억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스타성을 가졌다는 인물이 있죠.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한다고도 하고요. 그 정도까지 어나더 레벨의 스타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영철은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스타일로 호인 사람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불호인 사람들에겐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렇기에 더욱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게다가 서사 또한 어쩌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기수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다 보여줬어요. 누나들이 좋다고 외치는 연하남들 사이에서 오직 영철만이 연상을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섭외가 된 인물이었어요. 시작부터 마치 실험 대상처럼 컨셉과 엇나간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괜찮은 여자 출연자들이 많다며 첫날부터 설레어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영철은 자긴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라고까지 했어요. 능력 있는 여자들, 그것도 나이도 꽤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들이 명품을 들고 명품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도끼 눈을 뜨고 탈락시키고 끊임없이 여자들을 테스트하고 확고한 자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했죠. 그런 영철이 바로 이번 기수에서 결혼에 꼴이 난 주인공이라니, 이 얼마나 대단한 반전 드라마인가요? 이 정도면 남 PD가 작두를 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라면 충분히 서사를 위해 그렇게 써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현실이잖아요. 각본 없이 흘러가는 진짜 현실. 그 안에서 영철은 프로그램 초기에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고 동시에 공감과 동조를 받기도 하면서 양분화된 여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개되면서 영호를 제치고 영숙의 관심을 얻고 또 정숙과 랜덤 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매력들을 보여주면서 재평가의 시점이 도래하기도 했었죠. 이 모든 전개가 참 흥미로워요. 영철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그의 매력이 한층 부각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평가하기 조심스럽거나 혹은 불편한 지점들이 아직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리뷰에서는 29기 영철, 그의 양면성과 이를 둘러싼 여론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해보고자 해요. 그럼 영철의 언행을 토대로 한 심리구조 먼저 살펴볼게요. 영철은 일관되게 가치 판단을 언어로 시험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검증 도구에 가깝죠. 그는 질문을 던질 때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 이 사람은 내 기준을 통과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소비, 사치에 관한 발언,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지, 집안일을 잘하는지, 성형을 했는지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바탕에서 비롯된 여러 기준을 들어 끊임없이 테스트해요. 하지만 영철의 이런 시험은 사람들에게 다소 거부감을 줍니다. 말로는 절약을 말하지만 실제 소비 이력과는 불일치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벤츠 차량을 끌면서 배우자나 연인의 명품 가방은 안 된다고 한다거나 여행 경험을 극혐하면서 본인은 또 명품을 두르고 해외를 갔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물론 영철이 직접 해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벤츠 차량은 본인의 차라면 본인의 차라서 문제, 그걸 빌려오거나 회사 차였다면 또 그래서 문제. 어느 쪽도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철이 다수가 불편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말로는 책임 신뢰를 강조하면서 행동은 느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랜덤 데이트에서 정숙과 분식집에 갔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철을 매력적이라고 새롭게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이때 영철은 10,000원으로 넉살 좋게 음식값을 깎아서 주문하면서 그 미안함과 감사함의 표시로 제가 일주일 안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직하고도 예의 바른 모습이 보였죠. 영철이 여성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시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깍듯하고 예의 있게 행동한다고 좋게 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영철이 분명히 자신의 말을 지켰을 것이다. 그 분식집에 꼭 다시 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또 정말로 다시 갔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분식집에 방문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분식집 사장님께서 영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는데요. 이 또한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일 뿐 진실이 어떤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봐야 알 일이겠죠. 하지만 정말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실망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여요. 영철 자신 또한 그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대중은 의외로 스치는 약속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인물이 아니라 오직 카메라를 통해서 제작진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영화 속 복선이나 단서처럼 이런 자그마한 장치 하나에도 몰입해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걸 간과했다면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것이 영철의 전체를 경솔하고 가볍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시청자들에겐 크게 작용했다는 걸 몰랐으니 참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영철의 언어는 강했지만 실천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영철이 정말 분식집에 갔었는지 그 진실이 새삼 궁금해지네요. 영철의 대화 태도를 한번 볼게요. 질문하고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는 제 기준을 충족했을 때 호감이 상승되는 구조예요. 논리적 설명보다는 말의 힘으로 분위기를 장악하고요. 자신이 불편해질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죠. 이런 대화는 교환이 아니라 주도권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숙 앞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관찰됐어요. 자신의 판단을 잠시 보류하거나 내가 오만했다는 표현이 등장했죠. 방어적 질문 역시 감소했고요. 정숙을 만난 후 영철은 판단자에서 이해받고 싶은 사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요. 영철의 말은 크게 세 축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가치 선언,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검증 질문, 너는 나와 맞는가? 유예 또는 회수, 마음에 들면 기준을 잠시 접는다. 이런 패턴이 그의 대화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영철은 관계에서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거칠게 드러나는 타입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 남자로 보이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숙은 이런 영철의 화법을 마음에 들어했고 정숙은 이런 영철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잃고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영철의 핵심 심리를 살펴보면 그의 중심 욕망은 사실 꽤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다예요. 그냥 사랑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하지만 사랑은 통제되지 않죠. 그래서 영철은 사랑을 관계로 경험하지 않고 검증 통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 이꼬르 위험 거절, 배신, 수치. 그래서 사랑을 규칙, 기준, 테스트로 치환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책임을 말하고 통과 못하면 탈락을 선언합니다. 그럼 영철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깊은 이면을 살펴볼게요. A. 방어 기제 1. 지적화 플러스 도덕화. 영철은 감정을 말하지 않고 대신 가치, 원칙, 미래, 책임으로 말합니다. 사치는 안 된다. 바람은 영혼을 파괴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 이건 성숙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 접촉을 피하는 기술이에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감정을 견디기 어려우니 사고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성을 보고 진정으로 설레어한다거나 이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요리를 잘해? 성형을 안 했어? 명품을 산 게 아니라 빌렸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에 반응을 하는 거죠. B. 방어기제 2. 반동 형성. 특히 바람담론이 그래요. 바람은 영혼 파괴라고 과하게 도덕화하면서 본인은 예전에 바람 피워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철은 죄책감 대신 오히려 도덕선언을 과잉합니다. 이건 내면의 충동,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반동 형성 패턴이에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제가 의아하게 느꼈던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C. 방어기제 3. 투사 플러스 선제 공격. 명품 드는 여자, 사치, 탈락. 이 프레임은 종종 상대의 물질성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상대에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용당할까봐 무섭다. 내가 통제 못할까봐 무섭다.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위험한 여자로 규정해서 미리 제거하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말하면 불안을 외부 대상에 붙여 안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명품이 없어야 자신이 사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 역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여성이 자신을 통해 경험하는 물질이어야만 제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을 테니까요. D. 자기애적 왜곡, 선별자, 심사관 포지션. 영철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지점이 이겁니다.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평가, 채점이 됩니다. 질문은 이해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 판정을 위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고른다가 됩니다. 락항식으로 말하면 타자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내 욕망의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통과해주면 자기가 안전해지니까요. 이런 심리를 토대로 영철의 관계 역학을 파악해 볼게요. 1. 영철의 전형적 관계 공식.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편한 질문을 투척해요. 그리곤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죠. 이걸 참아주면 넌 괜찮다라며 애정이 상승하고 불편함을 표현하면 넌 안 맞는다라며 거리두기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영철이 원하는 건 좋아해요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기준을 내가 견딜게요 라는 복종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2. 정숙에겐 왜 이게 잘 통하나? 정숙은 영철의 기준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익숙한 부친상 아버지 이미지로 번역했어요. 즉, 영철의 거친 통제, 가부장이 아니라 책임지는 아버지. 영철의 금기선언, 억압이 아니라 가족 보호. 정숙이 이렇게 의미를 바꿔주면 영철은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는 사람이라는 감각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영철은 심사관에서 인정받고 싶은 남자로 잠깐 내려오는 겁니다. 정숙과 케미가 잘 맞는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3. 정숙 쪽의 위험 지점. 정숙은 영철의 여러 모순점들을 그래도 속은 따뜻할 거야로 통합해버립니다. 패스팅거의 인지부조화로 설명하면 이미 호감이 큰 상태에서 모순을 만나면 사람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해석을 바꿔서 일관성을 유지하거든요. 정숙이 그걸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사실 조금만 냉철하게 바라봐도 영철의 모순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 때 영철이 한 말이 있죠. 저울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저울 없는 마음을 강조했지만 영철은 그 누구보다 성능이 강한 저울을 손에 쥔 채 여자들을 계속 시험했어요. 정숙도 이를 알고 있죠. 성형했냐는 영철의 질문에 성형 안 했다고 대답하면서 했으면 탈락시키려고 했죠. 라는 반문으로 이미 영철이 끊임없이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영철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남자로 서사화하거든요. 그게 꽤 믿음직해 보여요. 정숙은 거기서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를 대입해 영철 역시 꽤 좋은 남자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영철은 자신이 설정한 책임지는 남자, 그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검증 가능한 계약으로 바꿔요. 정리하자면 영철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기준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매력과 불쾌함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철이 자신에 대해 괜찮은 남자라고 설명한 부분을 볼게요. 배우작감으로 이상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은 게임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어요. 물론 담배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무슨 고무줄 같은 기준인가요? 그러면서 헉 했던 지점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걸 중요하게 말하면서 예전에 다 피워봤다. 그게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지 잘 알고 있다 라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워봤다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무리 어리고 철없을 때라지만 바람을 피워본 사실 역시 놀랍긴 마찬가지였어요.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낫죠. 바람이라니. 일단 영철이 바람 피워봤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의 심리작동을 더 촘촘하게 살펴볼게요. 그 발언은 고백이 아니라 기술에 가깝거든요. 중요한 건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왜 이 시점, 이 관계 초입에서 말했는가예요. 영철은 다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말을 꺼냈어요. 호감이 보다 깊어지려는 순간, 상대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괜찮은 남자로 보기 시작했을 때, 동시에 자신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이때 영철은 먼저 말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면 너는 나를 신문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듭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 한다의 실제 의미를 볼까요? 영철의 문장을 그대로 구조화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워본 사람이다. 그 고통을 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안전하다. 이 논리는 심리적으로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를 완료된 과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이건 통찰이 아니라 지적화된 종결선언이에요. 감정 처리도 아니고 책임의 맥락도 아니죠. 반복 가능성의 검토도 아니에요. 대신 들어오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졸업했다. 이 주제는 더 물을 필요 없다. 즉, 대화를 닫아버리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영철은 이 이야기를 거의 감정 없이 말했어요. 웃었고 담담했죠. 심지어 약간 교훈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 죄책감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았다. 정말로 상대의 상처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맥락을 설명하고
말을 고르고 상대 반응을 살핍니다. 영철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덕적 결론만 말합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언어로 말하면 이건 죄책감을 도덕 선언으로 덮는 반동 형성입니다. 2. 혹은 말로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 영철은 이 주제가 관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솔직한 남자처럼 보일 것, 경험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얻을 것. 따라서 이건 고백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로 보이기도 해요. 이 발언의 주요한 숨은 기능은 바로 면책장치입니다. 이 고백은 이후 관계에서 강력한 기능을 가져요. 나는 그런 짓의 위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 네가 불안해하면 그건 네 문제다. 즉, 미래의 의심을 선제 차단하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영철은 미묘하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바람을 피운 가해자에서 바람의 위험을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이 순간 그는 도덕의 주체가 됩니다. 계산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꽤 고급 기술을 펼친 셈이죠. 왜 정숙 앞에서는 특히 이 말이 통했는가 살펴보자면 정숙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남자. 이미 성숙해진 사람. 정숙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걸 묻지 않습니다. 대신 결론을 신뢰합니다. 이때 둘 사이에는 이런 암묵적 합의가 생겨요. 영철, 나는 설명을 끝냈다. 정숙, 나는 더 묻지 않겠다. 둘 사이의 관계는 편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위험해지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들어본 적 있는 익숙한 발언들이죠. 난 다 해봤어. 그래서 이제 안 해. 어린애 같은 짓은 안 해. 이 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자기 감시를 과거 경험에 외주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충동은 기억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구조로 통제됩니다. 구조를 말하지 않고 오직 선언만 있는 경우. 그 선언은 위기 상황에서 힘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영철의 바람 피워봤다는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선제 통제, 반성이 아니라 종결 선언, 취약성 노출이 아니라 면책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위험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 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나를 멈추는가? 이 질문이 없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영철은 그저 예전에 해봤으니 이제 안 한다라고만 했고 정숙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철의 바람 고백은 과거를 털어놓은 게 아니라 미래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심리적 방패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담담했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럼 영철은 이후 진짜 바람을 안 피울까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영철 본인도 모를 텐데요. 그러니 단정 대신 조건부 예측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만 보면 결론부터 영철은 지금 당장은 바람을 안 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죠. 일단 왜 지금은 안 피울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영철에게 바람은 쾌락, 이전의 자기 이미지 붕괴 사건이에요. 그는 이미 바람은 영혼 파괴, 바람 피운 나는 미성숙한 과거의 나, 라는 자기 서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체성 선언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붕괴, 자기 이미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 초반, 특히 정숙처럼 나를 인정해주는 대상 앞에서는 바람을 피울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위험해지는 지점은 언제인가요? 문제는 관계가 안정된 이후입니다. 영철의 구조에서 위험 신호는 다음 조건들이 겹칠 때 나타납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가가 흔들릴 때, 영철은 친밀함 자체보다 존중, 인정, 통과감에 훨씬 민감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 말 너무 상처야라고 말할 때, 영철의 가치관이 낡았다고 평가할 때, 이 순간 그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부정당하고 있다. 이건 그에게 갈등이 아니라 정체성 위협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영철은 감정을 대화로 조율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는 기준, 원칙, 거리로 조율합니다. 만약 정숙이 경제적 독립을 강하게 원하거나 소비, 일, 관계에서 자율성을 요구하거나 이건 당신 기준이야 라고 선을 그을 경우 영철은 관계 안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바람은 쾌락이 아니라 통제감 회복 수단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은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길 때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영철의 내면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책임지려고 한다. 그런데 왜 나만 참고 맞춰야 하지? 이 피해 감정이 쌓이면 바람은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탈출이다. 사실 한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는 말에 대해서 보면요. 이 말은 통계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피웠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피웠는지, 그때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은 충동을 어떤 구조로 다루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철은 감정을 말로 처리하지 않고 도덕 선언으로 덮는 타입입니다. 이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영철은 지금은 바람을 안 피우겠지만 관계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바람은 다시 도덕을 벗어난 탈출구로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유혹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분식집 얘기로 다시 돌아가 영철이 그 약속을 지켰는가를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작은 약속 하나조차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람을 피워봤다. 하지만 이제 안 피운다와 같은 커다란 다짐과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불안해지거든요. 우리는 정숙이 아니고 영철의 가족이 아닌데도 왠지 그를 지켜보는 마음이 불안하다면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영철은 상대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기준을 계속 변경해가며 비위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무척 남자답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친화력과 넉살이 좋은 모습으로 호감을 얻기도 했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든가 어떻게 고쳐가야겠다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좋은 부분도 많이 보여준 출연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보이는 장단점에 갑론을박이 더 커지는 것일 테죠. 완벽한 스타성과 화제성이라고까지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 비하인드라든가 후일담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최종 선택을 한 마지막 화 이후 라이브 방송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사랑이란 건 저마다의 불완전한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영철과 새 신부가 그 사랑의 조각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이길 바라고 또 새로운 시작,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29기 영철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